1인 1가구 소유주택,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위헌이다 라면서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 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 제도다 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수탈적 과세 제도라는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오늘 제가 좀 가장 핫한 뜨거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까 합니다. 바로 종부세 폐지 얘기인데요. 귀가 솔깃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종부세 폐지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야당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 또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 정책은 국민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서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원내대표 말을 한 번에 정리를 하자면 종부세 폐지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일념과 또 그 방법으로 세금 부과를 썼죠.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이런 세금을 징벌적이다라고 느낄 만큼 부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분위기였죠.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팔려고 문의는 하지만 매물을 정작 내놓지는 않는다. 양도세 부담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들 매물 내놓기보다는 버티자는 분위기다. 이게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과한 과세로 인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데 이게 사실 불을 끄는 게 아니고 불을 더 지피게 되는 트리거 역할을 했었습니다. 정말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갔었죠. 2021년 종부세 시뮬레이션 도표를 보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송파구 잠실의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2020년에는 한 299만원, 300만원 정도를 냈는데 1년 뒤 21년에는 467만원을 넘게 내야 됐었죠. 자, 그리고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는 세금 폭탄을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한 채 또는 마포의 한 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도표에 보시다시피 종부세가 2020년에는 2,300만 원을 조금 넘었는데 21년에는 6,500만 원을 내야 됐다 이겁니다. 이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서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또 과세 기준을 상향해서 종부세가 좀 완화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요 21년 기준으로는 94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3년 기준으로 보자면 주택은 41만 명, 토지는 11만 명 정도가 되는데 41만 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가 26.9%, 한 27% 됩니다. 숫자로는 11만 1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1년 전 22년에는 23만 5천 명이었으니까 1년 지나면서 52%나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인상이 됐었죠.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또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게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사실 종부세를 내는 대상 우리 국민의 한 2% 정도 되죠.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우리 국민의 2%밖에 안 된다. 국민의 98%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게 전 정부의 소신이었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세금 부담을 더 늘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2%의 납세자 기준은요 세대주 기준일 뿐입니다. 그것에 영향받는 세입자들까지 생각한다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왜 세입자가 영향을 받냐? 바로 이겁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폭등한 차액을 반전세 또는 월세로 돌려서 세금을 세입자에게 걷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자, 세금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이게 과하면 뭡니까? 저항에 부딪힙니다. 몇 년 전에는요 종부세 낼 돈이 없어서 이거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났었고 또 그렇게 세금이 무서우면 집을 팔아라 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세금을 막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 바로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종부세가 이 네 가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느끼십니까? 뭐 생각의 차이는 다소 다 있을 수 있겠죠. 댓글로 여러분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과한 세금 부과냐 아니면 실용적 정책을 만드느냐, 이게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바뀔지 미지수입니다. 자, 민주당 원내대표의 종부세 폐지성 발언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몇 해 전에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 처분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 이렇게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시 대선 후보였는데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1인 1가구 소유주택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위헌이다 라면서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 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 제도다 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수탈적 과세 제도라는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몇 년 전 종부세가 급격하게 올라가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1년 연봉보다 많은 이 피 같은 내 돈, 내 재산을 부동산 세금으로 다 강탈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징벌이다라고 할 정도의 과세라면 이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집을 산 사람들이 이게 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있다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도한 부동산세는 무주택이신 분들께도요, 향후 주택을 소유하려 하실 때 똑같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자, 아무튼 다수당인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 논란이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영호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